이 노래 아시죠? 아메리칸 파이. 다 커피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좋은 자세인데. 돈 맥클린 때문에 우리는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도 알면 좋죠. 빈센트라는 노래가 1970년에 미국 사람들은 빈센트보다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자, 근데 돈 맥클린이 부른 이 빈센트가 이거 이번에 과제를 다들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는데 칼비가 과연 실존 인물이었느냐라는 거 따지는 것만큼 또 따져보지 고우가 커피를 사랑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우가 예멘 모카 마타리 커피를 사랑했다. 누가 그랬느냐라고 따져볼 만하죠. 그건 따질 수가 있느냐? 따질 수가 있어요. 다 아셨다면서요. 커피 fichan거 협회라고 나랑 관계. 뭐 다 커피 fichan거 협회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인생을 두고 소중하게 저와 관계를 맺으실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강의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 커피 강의 하게 되잖아요. 돈 맥클린의 이 빈센트 이야기를 하고, 빈센트가 정말 자기가 자기 복부에, 우리가 빈센트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는 밀밭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바로 그 장소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복부에다가 총을 쏘는데 두 방을 맞고도 죽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복부 맞은 그 고통을 갖고 1.5km를 걸어와서 오바르 슈라즈라고 하는 여관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새벽녘에 돌아가시죠.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센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우한테는 굉장한 고통이었죠. 왜냐하면은 고우의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이제 초창기 작품은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죠, 고우가. 근데 첫애를 잃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특히 첫애를 잃은 거에 대한 굉장한 슬픔에 젖어서 둘째로 난 고우한테 죽은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를 붙여주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정말 고우만큼 고독하고 고우만큼 처절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문화가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들 여행을 가게 되면 바로 그 고우가 묻혔던 그 동생 테오랑 나란히 묻혀 있는데 오바르 슈바즈에, 거기 동상 밑에 누군가가 커피잔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죠. 영혼을 위로한다. 그런 얘기 끝에 고우는 예멘 모카 마타리를 사랑했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대로 과연 정말 사랑했는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노래를 쓰게 돼요. 돈 맥클린도 이 싱어송라이터가 어느 날 고우의 일대기를 본인이 읽어요, 책으로. 그리고 그날 이 사람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거기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날 노래를 지어요. 그런데 무슨 노래가 바로 당일날 완성을 해요. 하룻밤 만에. 그리고 붙인 노래 제목이 바로 이 빈센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돈 맥클린이 고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고 이 노래를 하룻밤 만에 쓴 바로 이 노래, 너무 멋지죠? 이 다 고우의 작품이 다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2년 있다가
1973년에 이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도 특히 누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누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지는 이따 말씀드리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소프트리하게 죽여달라는 거죠. With his song, 그의 노래로.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1970년대 아메리칸 파이, 빈센트, 이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던 노래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워낙은 이게 나를 깊게 부드러운 그 노래로 나를 스며들게 해달라,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감성에 적게 해달라. 그의 노래로 인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퀴즈. 여기서 히스송은 뭘까요? 빈센트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작곡가가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듣고 나서 이 노래를 져요. 그래서 여기서 히스송은 바로 그 빈센트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도입부에 우리가 한번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 이야기만 가지고 혹시 커피 인문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더 깊은 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첫 시간엔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첫 시간 때에는 커피 한국사,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썼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갖고는 왔는데, 얘는 모델이 여기 안에 이게 칩이 없네요. 칩이 따로 있는 모양이야. 결국 못 쓰는 거네, 이것도. 혹시 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항상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 아로마 키트가 있나요? 그 르네드 카페. 아, 그래요? 예전에 아로마 키트 저 르네드 카페 거는 없어요, 이제? 그게 어디 갔는지 못 찾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션 스테인먼 박사고, 이따가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동의를 한다면 강의 계획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커피를 좀 배우고 나서 커피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좀 커피의 지식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교재를, 커피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하나씩 책거리를 해야 된다. 책을 하나하나씩 띄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많이, 여러 가지 커피 책의 원서들은 거의 그 다 있어요. 근데 다 읽지는 못하죠. 근데 그 중에 이 책은 오히려 굉장히 제너럴해서 커피를 갖다가 공부하는 약간의 전문가들한테는 참 여러 분야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책이 국내에서 번역서로 나와 있는데 번역서로는 보지 마시고 원서로 보는데 이거는 좀 소장 가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이 책을 우리 원서 강독을 하면서 한번 떼자라는 거예요. 떼고 아마 이제 이 원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커피 이쪽은 이제 보편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용어가 이 션 스테인먼이 단국대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와서 1시간 특강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생물학을 전공하고 석사 때 쉐이드 그로운 그늘 재배 커피를 논문을 내고 그리고 박사 때 역시 커피 가공 가지고 논문을 쓴 커피로만 학부 때부터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금은 유일하지 않겠지만 최초의 커피 전문가고 그래서 SCA에서부터 지금의 이제 SCA의 이론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활동하는 곳은 하와이 코나입니다. 하와이 대학을 나왔어요. 워낙은 학부는 본토에서 나왔는데 커피 공부 때문에 하와이까지 가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커피 전공을 했고 활동은 이제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빅 아일랜드로 가야 코나가 나오잖아요. 코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책이 이게 두 번째 책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뭐 크래프트 묶인 책에도 본인의 논문이나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전에 몇 학기 있던 분한테 한번 다 떼지 못했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는 우리가 한 반 학기에 이거를 다 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빨리 이거를 한번 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을 다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책은 교보문고를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아마 없고 해외 직구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빠르게 강독을 하는데 이 책의 강독의 의미는 이게 책이 좀 안타까운 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같이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제일 중요한 건 단어의 의미예요.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쭉 해서 이게 로스팅부터 추출부터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정확하다는 거죠. 응? 내용이 정확하다는 거고 그래서 쉐이드 그로운 커피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책 가지고 션이 왔을 때 저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그늘 재배한 커피가 맛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야기가. 근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비교적 잘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책은 이제 구입했으면 하는 거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책으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스콧나우의 로스팅 1권 이것도 번역서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 책이 많은 국내에 로스팅하는 사람들을 홀렸죠. 프레겐 크러쉬라는 이론이 아니라 주장 가지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도 이 책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다 읽지 않아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본인 스콧나우의 주장대로 한 수천 번의 로스팅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진 그 부분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스콧나우 책을 봐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는 건 감동해라 처음에 이 책을 통해서 이거를 만나게 되면 이 책에 감동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프로파일 나오는 거를 본다거나
이 구조 같은 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엉뚱하게도 여기 어디지? 커피 화학 쪽에서 이 책에 엉뚱한 감동을 해요. 이 책은 거기를 볼 것이 아니라 로스팅의 경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커피 화학에서 그죠? 요 부분 5장의 로스팅 케미스트리에서 감동을 하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쓴 파트가 아니죠. 커피 화학 부분은 화학자한테 맡겨서 쓴 파트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스팅을 하면서 로스팅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케미스트리 쪽에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화학한 화학자한테 의뢰해서 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로스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우리가 화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화학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최나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리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칼디와 관련된 과제물을 쭉 수행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야, 이 커피판에 이길상 교수는 또 어떤 존재인가 라는 호기심을 가졌기를 바라요. 이길상 교수도 커피에는 제가 보기엔 공부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 덕분에 커피 한국사가 굉장히 깊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투쟁이죠. 그거를 맹신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맹신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혹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면 빨리 바깥에 나가서 교수님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당하세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토론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안 눌렸나? 된 것 같은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피 선생님만 오시면 되는 거죠? 피 선생님이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오늘도 커피를 갖고 왔으니까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커피 좀 또 오늘도 선생님께서 선생님도 또 하나 갖고 오셨나요? 예. 저는 또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 향, 산미, 바디, 향미, 여운 우리가 커피를 테이스팅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센톤 안중혁 씨가 한 것도 역시 훌륭하고 좋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센톤에서 나온 것이 이제 논문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많은 논문들이 그동안 나와 있는 논문들이 아로마키테를 르네드 카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르네드 카페를 우리가 마스터를 하고 나면 센톤도 종류가 많은 것도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르네드 카페의 아로마키트 부분을 어떻게 공부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넘버 1번 얼스 흑향을 가지고 한번 샘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로마키트죠. 아로마키트의 전체가 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결점이죠. 아로마 테인트. 이 부분 때문에 제가 2014년에 저 경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 이제 향미 쪽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그때 안중혁 씨도 왔었고, 근데 안중혁 씨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의 조향사였고,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지식이 깊이가 달라서.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로마 테인트를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향의 결점이냐? 르네드 카페가 처음 만들어질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장 르누아르가 정말 향의 결점 테인트를 저 흑향이나 이렇게
디펙트라고 얘기했던 earth, leather, straw, 커피 펄프, 바티마트 라이스, medicinal, 특히 뭐 과육은 상관없지만 특히 medicinal defect, 뭐 smoke, rubber defect, earth defect. 과연 디펙트냐? 디펙트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로마 키트에다가 액체를 담았느냐? 우리가 고기가 썩었는지 고기가 좋지 않은지 맛을 알기 위해서 썩은 고기를 그러면 먹어보느냐? 아니잖아요. 응? 향이 좋지 않다는 것, 안 좋다는 거는 그걸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들어가 있느냐? 라는 의심을 가지고 른데드 카페를 다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뒤에 강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나머지 한 분이 더 올 때까지 요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혹시 봐줄 수 있어요? 이게 영상을 보니까 이걸 누르러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아 그래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른데드 카페를 한번 볼 텐데 그 시간 전에 오늘 그 여러 선생님께 이제 깜짝 놀랍게 즐거운 퀴즈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의 역사가 베르네. 사실 1861년 이길상 교수 전에 이완번 교수가 한국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논문에 베르네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역사 쪽을 한 사람들은 베르네 신부가 커피를 갖다가 홍콩으로부터 요구를 해서 1861년 4월 7일, 4월 7일은 뭐예요? 신문의 날. 그래서 저는 외우기가 쉬웠어요. 야, 그날이 처음으로 커피가 한반도에 도착한 날이구나 라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1861년이면 고종께서 커피를 드셨다고 하는 아간파천보다 아간파천이 1896년이니까 한참 전에 커피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조선 말기 때에 최초의 카페를 보는 견해가 또 이길상 교수와 저와는 좀 다르지만 그런 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토대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걸 볼 때 커피와 관련된 우리의 지식은 커지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편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1927년이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인 1927년에 카카듀라고 하는 다방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방이라고 주장을 하는 저 다방이 나온 데에는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첫째,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주인인 다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거 쉬운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3.1운동이 있고 나서 3.1운동을 우리 민족적인 저항을 보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3.1운동 이후에야 이제 일본이 헌병 정치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헌병을 빼고 순사, 경찰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한국인들도 언론의 자유, 신문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한국인들도 음식점을 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나온 한국인의 첫 다방이 카카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들어가면 일제 3.1운동은 커피와는 또 어떻게 연결됐을까라고 한다면 3.1운동이 고종의 장래일이었죠. 이 고종께서 이제 의미부여를 하면 죽음으로써 어떤 그 저항의 열의를 만들었다. 고종은 독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혜로 당신이 죽음을 다가오는 걸 알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야,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상관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고종의 죽음으로 장래일날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거국적인 어떤 파워를 본 일본이 그걸 두려워해서 회유책으로 헌병 정치에서 경찰 정치로 바꿨구나. 헌병 정치와 경찰 정치는 완전히 다르죠.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 통치를 한 거예요. 헌병은 군시 체제로 봐서 재판 없이 군인들이 그냥 칼로 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죠. 3.1운동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막 죽여버리는 걸 없애고 그제서야 이제 경찰을 데려다 놓고 순사를 갖다 놓고 이제 법에 의해서 하겠다.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카카듀가 나오는 거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카카듀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요? 이경선 선생님을 하와이에서 온 미스 현과 함께 재미나 보려고 그 다방을 했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조선중앙일보, 이제 신문 자체가 그냥 조선중앙일보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바로 그 조선중앙일보를 열심히 찾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이길상 교수님이시고, 그분을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 못 만나 뵀어요. 그분이 오마이뉴스에다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 그 긴 호흡의 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전에 제가 찾아낸 것도 물론 있지만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나무는 언제 심어졌느냐. 이제 저는 그거를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고독하게 추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길상 교수의 그 역사학자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나오는데, 이번 칼디 같은 거 찾아볼 때도 그분이 쓴 그 논문 보셨죠? 참 멋진 논문이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이 커피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판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언론에서는 이경선이 저 사람이 뭐 딴따라지, 그냥 영화 감독으로 뭐 예쁜 사람이랑 함께 재미나 보려고 하는 거지 하고 폄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경선 선생님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배우, 남자 배우라고 하는 나온규, 아리랑의 남자 주인공을 발탁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카카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보면 톨스토이 회고전이 막 열렸던 다방의 공간이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이상 선생님처럼 글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글을 쓰지요. 글을 써서 연재를 하는데 불연선인이라고 찍힙니다. 일부러 뭐냐면은 일본의 점령기에 글을 보고 나서 저건 정신이 좀 반동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불연선인이라고 하고, 이상 선생님도 그렇게 걸리시게 됐지만 먼저 이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죠. 이게 다 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깊게 들어가는 이유는 최초의 한국인 다방 주인이니까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자, 그래서 상해로 가요. 상해로 가는데 상해에 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 기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윤봉길 의사 투척 사건에 연루돼서, 그 당시 이제 상해는 일본이 조차를 하잖아요. 이제 땅은 자기네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지배권을 갖는 거죠. 그거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 계실 때 그 하얼빈은 러시아가 조차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문화가 싹 떴다면, 저때 1930년대 상해는 20년 30년대는 일본이 조차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상해를 마음껏 뒤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도망가세요. 어디로 도망가시냐면 태국으로 넘어가시죠. 태국으로 넘어가셔서 그때는 이제 윤봉길이 투척 사건에 연루된 거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태국에 가셔서 숨죽이고 사신 것이 아니라 교포 해를 결성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커피의 역사에 등장하고 더군다나 최초의 다방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 자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영화 밀정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듀카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모두 읽어봅니다. 카카듀. 발음을 안 하신 분은 우리 동료가 아닙니다. 자, 다시 카카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80년대에 언론이 가갖고 이분과 인터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기자가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줘요. 다행히 그 기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한국에서 커피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방 주인이라고 이렇게 손꼽히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리고 뭐 여자와 재미나 보려고 이렇게 한다. 그놈들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궁금합니다. 카카듀가 무슨 뜻입니까? 카카듀라고 다방 이름을 지으신 거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또 한 방이 나오잖아요. 카카듀는 프랑스 혁명 때 혁명 세력의 아지트였다라는 거죠. 절대 왕정을 꺾기 위한 지성인들이 혁명을 꿈꾸던,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던 아지트의 이름이 카카듀였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죠? 여기가 바로 독립운동의 혼, 그 정신이 깃든 곳.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다방이, 그 전에는 기사텐이라 그래서 이때도 기사텐이 막 나오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방 문화, 다방에 대한 관점을 1970년대, 80년대에 그 티켓 다방으로 봐가지고 다방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방의 시작은 굉장히 지성의 공간이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읽을 줄 알죠? 뭐죠? 그렇죠. 비제라고 읽으면 안 돼요. 1933년이죠. 이상 선생님은 191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딱 태어나니까 나라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가슴 뭉클했었어요. 그래, 딱 태어났는데 강점기였다. 어린 시절 못 모르고 자라고 대신 이제 4살, 5살, 6살, 7살 때 진짜 그야말로 빠가야 소리를 들어가면서 길거리 가다가 막대기로 맞은 우리, 뭐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이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있고,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은 새싹들의 머리를 함부로 때리질 않았죠. 종아리를 걷게 했고, 절대 그 매질을 하더라도 너가 왜 맞는 것인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 너를 위해서 주는 거였지. 그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그 날카로운 출석부의 그 특히 모서리? 그럼 연배가 좀 다른 모양이네. 거기에다가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 자로, 다 일제강점기의 안 좋은 습관들이죠. 그게 사라져야 돼요. 자, 네. 이것도 영화의 장면이에요. 이게 김승우. 김승우 걔 맞나? 이승우인가? 김승우. 마라톤에 나왔다. 조승우. 죄송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깜빡깜빡해요. 이것도 이제 MBC에서 나온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제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죠. 물론 저걸 가지고도 이제 커피하는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역시 이길상 교수께서 쓴 것이 좋고, 그 전에 우리 커피 한 잔을 쓰신 분이 또 제비를 갖고 쓰셨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커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마리로 삼아서 그래 저런 방식으로 보고 우리가 구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제비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고 그거 뭐죠? 이상의 수필, 날개. 날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날개가 몇 장 안 돼요. 근데 그 몽롱한 기분이 드는 기생 금홍이와 사실혼 관계였죠. 황해도에 워낙 폐가 안 좋으셔갖고 폐병을 걸리셔서 황해도 쪽에
온천으로 가셨다가 기생 금홍을 만나셔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본의 그 언론들이 또 괴롭히죠. 기생 금홍과 함께 뭐 동거하고 뭐 재미나 보고 어떻게 지성이라는 녀석이 다방에 미쳐가지고 다방을 5개, 6개, 학다방, 육구다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상 선생님이 다방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상 선생님은 천재였었죠.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주 수재,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잘 나오고 나중에 건축가로 가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건축, 지금 보면은 저쪽 그 청와대 경복궁의 왼쪽 서촌 쪽으로 가면 그쪽에 이제 많은 작업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상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 지도를 이렇게 가면 일본 사람들이, 이분은 이름이 김혜경, 김가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면 이상하게도 이상 왔다고, 이씨 왔다고, 이씨 왔다고. 처음에는 아마도 아야 나 김가거든. 근데 또 이상 그래서 필명을 이상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1933년에 제비다방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문학도들의 모임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일제의 압박이 들어오고 이 당시에 커피를 한 해외 유학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 귀족이라기보다는 부르주아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집안이 잘 살고 여유가 있었고. 근데 일본의 탄압은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들한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